네, 이제 오늘장 우리 증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같이 셈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로 힌트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실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기업이죠. 제너럴 모터스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35%가 넘게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1조 원이 넘게 줄어든 건데요. 그러나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월가 예상만큼 나쁘진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배경,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여파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GM의 경우 북미 소비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과 완성차 생산 기지를 두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씩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된 겁니다. 자, 이렇게 GM도 그렇지만 스텔란틱스 마찬가지로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약 5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당장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의 실적 또한 궁금해집니다. 오늘 미리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그림자가 드리운 업종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감으로 순항하고 있는 업계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국내 조선업계 올해 2분기에도 가파른 실적 상승이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150%, 삼성중공업은 40%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관측되는데요. 자, 이렇게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고부가 선박 덕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리 선박의 발주량은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서 신조선간의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단가가 높은 차별화 전략 덕분에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익 개선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인데요. 여기에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선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기자재 쪽이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봐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전자, 부품업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과 LG전자 계열사들도 줄줄이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망들이 어두운데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 관련주, 그 안에서 본연의 대장이죠. LG이노텍의 경우에는 LG그룹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0% 넘게 감소한 수준. 이 LG이노텍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삼성전기도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두 기업 모두 다 환율 하락과 고객사들이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주문을 앞당기면서 앞으로 실적은 감소될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는 영업 손실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폴더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점검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 아침 MBN골드 조선희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주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약간 우리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오셨을지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 조선희 매니저께서 주목하고 계신 키워드는 2분기 실적입니다. 어떤 업종이나 혹시 종목을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조방원하고 지금 계속 지금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히 2분기 실적이 현재부터 시작해서 8월 중까지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업종군의 또 대장이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황제주가 됐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LG 이노텍과 LG CNS,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풍력의 태양광의 또 대장인 OCI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상당히 수치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치 이상을 뛰어넘는 가이던스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 발표 이후에 주가가 세론 뉴스로 인식을 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동안 단기적으로 또는 기간적으로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지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전체적으로 실적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미국으로 가서 얻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GM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2분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은 전년보다 무려 35%나 급감하면서 우리 돈으로는 1조 원 정도가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한번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현대차와 기아,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관세 영향이 2분기부터 직접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2분기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영향을 받아서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GM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기업과 함께 미국의 관세를 더 많이 받아서 미국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뭐 GM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주식의 절반 정도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영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이제 뭐 거의 트럭 위주로 GM 같은 경우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3조 원 넘게 영업이익을 냈던 거의 4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던 그런 GM이 어제 같은 경우는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분기 때 1조 원 넘게 빠지면서 순이익이 18억 9,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한 6천억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수치인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LSEG라고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런던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특히 GM의 EPS, 주당 순이익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한 2달러 한 44센트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EPS, 주당 순이익은 2달러 53센트로 올라갔습니다. 예상치를. 그래서 그렇게 그 순이익은 감소를 1조 원 정도 했지만 EPS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상치보다 많이 나쁘지 않다는 반증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GM뿐만이 아니라 하루 전에 발표했던 스탈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 예상 순이익을 하회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특히 이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거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완성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수입 부품들을 자동차 수입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에 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매출이 기본적으로 한 3억 유로 정도, 4억 한 4,800억 정도의
순이익 감소를 예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스텔란티스가 또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또는 지프, 램 등 이게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수익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럭이 굉장히 이제 지프 트럭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프 트럭의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지프 트럭 엔진에 대한 AS 리콜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도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히 전기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감소를 하면서 그동안 엄청난 재고가 1년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GM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40억 달러 정도의 GM이 갖고 있는 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미시간, 캔자스시티, 테네시주가 주요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증설 투자를 하면서 새롭게 나올 브랜드 또는 새롭게 나올 모델의 전기차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이후에 매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3분기 이후 지나고 나면은 매출이 신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3분기 이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GM도 수익성이 좋은 차종을 많이 팔자라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대 기아차가 수익성을 얼마나 방어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미국 얘기한 김에요. GM만큼이나 오늘 새벽에 화두가 됐던 기업, 로키드 마틴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는 지금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이랑도 또 직접적으로 뭔가 주가의 연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방산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하나여로랑. 네. 로키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투기라든지 항공기를 많이 매출하고 있는 건데 방산 손실이 났던 거는 아까도 이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프로그램 오류, 이제 로키드 마틴이 하고 있는 게 그 항공을 그러니까 전투기라든지 대형 그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스로 인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분기 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정이 나왔는데 로키드 마틴 경우는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좀 고가의 많은 전투기라든지 또는 비행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보다는 좀 매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가성비가 있는 그런 네.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산 손실, 로키드 마틴의 방산 손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기업들 중에는 뭐 카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보면은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실적 부진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하고는 좀 따로 떼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하방 압력을 받았던 방산주였는데 오늘 만약에 로키드 마틴 발로 인해서 조금 더 눌린다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암울한 기업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섹터도 있죠. 바로 조선입니다. 자, 조선은 어제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실적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필두로 내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흐름이 선사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더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조선주 안에서 대형, 중소형주 다 포함해서 실적 기대주가 있다면 좀 추려주시죠. 저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이번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제 하나오션에 비해서 사실 많이 덜 올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은 과거까지만 1분기까지만 해도 다른 선사보다는 좀
안 좋은 실적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유조선이라던가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계속 강한 이유가 바로 유조선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쪽으로 화석연료를 운반하려는 쪽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LNG 운반선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고부가가치 선박, 그리고 보냉제와 같은 그런 기자재 업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선사들 중에서는 이번에 삼성중공업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사와 기자재 통틀어서 삼성중공업의 매력도가 가장 기대가 된다라는 입장. 한 마지막으로 또 좀 그림자가 드리운 섹터 마무리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자와 부품 쪽인데요. SK 하이닉스는 뭐 잘 나올 거를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거고, 어제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아래 단에 있는 부품 기업들, 그 가운데서 좀 대장주를 체크해 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LG이노텍,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폴더블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서도 조금은 소외가 돼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은 아직 좀 아닐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DS 부분이 1조 원 정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감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도 사실 이제 삼성전기나 아까 말씀하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은 사실 이제 타겟팅을, 그러니까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싱을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보다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 SK 하이닉스는 뭐 우리가 예상치대로 HBM이 순항을 하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좋은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또 이제 PCB나 다른 뭐 부품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각각 지금 보니까 예상치보다는 늘긴 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5%, HBM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기대를 하고 지금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PCB 기판이나 MML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 Z7하고, 그리고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 때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도 구글 폰이 또 나오고, 폴더블 폰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도 아이폰이 이제 폴더블 폰 최초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게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나 지금 차트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아가신다면 3분기 이후부터는 제가 보기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현재보다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3분기부터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좀 긴 시계열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장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할지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폴더블과 AI인데요. AI, 어제 LG AI 토크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나온 엑사원이라는 하이브리드 AI 모델이 앞으로 퓨리오사 AI랑 협력이 강화하면서 더 성장시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퓨리오사랑 관련된 창투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 일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기회 때 AI 대장인 뭐 삼성 SDS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됐어요. 대장도 대장인데 지금 이제 왜냐면 이번에 이제 원래 바람이 불 때 바람 불 때 연 띄운다고, 연 날린다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이런 이슈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어제 이제 관련 종목들에서 급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LG AI 엑사원이 토크 콘서트라고 하니까 뭐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AI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도 LG 엑사원에 있는 대표이사가
이제 장관으로 발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LG AI 엑사원의 이제 수장이 2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1명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어제 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런 이슈가 발표가 됐어요. 왜냐? 엑사원 4.0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엘레벨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개인 여러분들이 사서 쓰는 것보다 B2B,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SEG죠.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데 주식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엑사원에 그걸 맡겼는데 조만간 LSEG하고 이 수익률 관련된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GPU를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AI 관련된 GPU를 쓰면은 분명히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퓨리어스 AI를 썼는데요. 퓨리어스 AI가 무려 NBU GPU 대비 2.3배 정도 연료율이 높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퓨리어스 AI도 좋은데 퓨리어스 AI를 지금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 창투사 쪽, 바로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어제 급등이 났던 이유가 초기에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퓨리어스 AI에 투자를 했고 초기 투자 이후에 4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시리즈 C에도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 대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관련 기업들과 함께 이따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추천주도 나가는데 좋은 종목 하나 가져나왔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AI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제 사실상 좀 충돌되는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는 차질을 빚는다. 그에 반해서 퓨리오사 AI와 협력 가능성, 어디에 무게추를 둬야 되는지 고민이 됐었는데 창투사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폴더블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폴더블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판, 힌지, 디스플레이 이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실적이 발표되면 이 분위기 꺾이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PCB 쪽 관련해서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선네오룩스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 그 다음에 어제 BH까지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지금 이 예비 판결을 낸 게 중국 BOE OLED 제품을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무평광 필름에 대해서 특허 소송 건 거에 대해서 미국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고 이게 최종 판결이 11월에 예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OLED 관련 기업들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된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계약을 2년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스타트 끄는 게 파인 엠텍이었고 그 다음에 덕산네오룩스, 세경하이테크, BH까지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은 다 삼성향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부품사의 단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어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적 부진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단기적인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뭐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독점 공급. 삼성 디스플레이가 2년 동안 독점 공급한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 또 도인시스라는 기업이 상장하는데 이것도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P보다는 Q로 승부를 보자라는 첨언은 어제 오늘은 같이 결을하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과 제약바이오인데요.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날 실적이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낙폭이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칠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기업들.
어떻게 실적 기대감 여기도 있습니까? 실적 기대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사실 원전에 들어가는 두산 엘리밀레이터랑 BHI가 조금 이제 신용이 많았기 때문에 신용을 걷어내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이 걷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BH 같은 경우는 국내 전력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중동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약이 작년에 계약 체결이 됐는데 그 매출이 작년에는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돈이 입금이 되는데 입금이 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 2분기부터 되고 있고 특히나 기존에는 원전 기자재를 기자재 위주로, 그러니까 부품 위주로만 납품을 했는데 요즘에는 EPC, 그러니까 턴키 방식으로 모든 것을 따내서 진행하고 있는데 BHI가 그 EPC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매출 정도의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까 HRSG 비열 회로 해갖고 이제 하는 보일러 관련해 갖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5% 급등을 했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원자력 보조기 같은 경우에도 37%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매출이 안 잡히는 곳이 루마2하고 라이니아2 그다음에 라빅2 발전소 프로젝트가 이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질 퀀텀 점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 때까지 계약 체결한 게 지금 한 5,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미 작년에 계약 체결했던 1조 2천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계약 체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 인식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정하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3분기 이후부터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슈팅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때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이번 분기보다는 좋습니다. 원전주 빠질 때 모아가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의 대장 오브 대장이 실적을 발표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CDMO1에서 내일 ST팜도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한미아품도 나오고 바이오가 어제장에서 나름 괜찮았는데 네. 어떻게 실적 선방 기대감이 있습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ADC 공장이랑 O 공장이 사실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분기 매출 1조 3천억 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가장 우리 시장에서 큰 특징이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뭘까라고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24년도부터 기술 이전에 대한 공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에 대한 임상 진행 성과가 결국에는 지금 마일스톤이죠. 25년도 하반기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도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 물론 셀트리온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지금 CDMO 쪽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 매수세는 좀 눈여겨보자라는 팁은 어제도 들었던 바가 있죠. 이런 플레이어들의 외국인 수급 동향이 바이오 쪽으로 향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점검을 다 마쳤으니까요. 오늘 갖고 있는 한 발 어디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DSC 인베스트먼트. 앞서 점검 시간에 힌트 다 나왔네요. 네, 퓨리오사의 2대 주주인데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퓨리오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퓨리오사의 퍼포먼스입니다. 성능이 GPU가 3.5 버전에서 지금 가동을 해서 한 8개월 동안 준비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기존에 쓰고 있던 엔비디아 GPU보다 무려 2.25배, 2.3배 정도 이상 퍼포먼스가 더 나왔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초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최초로 퓨리오사에 투자한 기업이고 벤처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V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레퍼런스라는 거는 투자했는데 얼마 정도 수익을 냈느냐인데 앞으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던 퓨리오사 AI에서 대박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펀드가 또 있을 건데 거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DSC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보기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단기 앞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횡보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그런 VC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세경 하이테크. 네. 예, 와 진짜 옛날에 각광받던 기업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세경하이테크가 얼마 전에 상한가 갔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는 도우인시스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오늘 상장하니까. 근데 도우인시스가 뭐냐면요. 이 삼성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한 소재 기업입니다. 뭐 초박형 강화유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스마트폰 위에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뭔가거든요. 그 소재거든요. 유티지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네. 그 유티지인데 그 기업인데 여기가 삼성 밸류체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가장 유사한 기업이 바로 세경하이테크죠. 그래서 폴더블 폰 필름을 지금 보호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우인시스가 오늘 좋은 흐름 보인다면 세경하이테크도 약간 뒤따라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어제 쉬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톡법이 폐지되면서 갤럭시 Z 플립이랑 폴드가 좀 판매량이 거의 뭐 사전 예약량도 지금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까지도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세경하이테크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더블 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순환매, 오늘 저희 기회로 삼아 보면 좋을지, 그렇다면 세경 하이테크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점검 시간에 이제 AI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스타게이트 건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오라클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 넥사원을 출시하면서 퓨리오사 AI랑 협력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이 차질은 결국 하드웨어 쪽만 조금 긴장을 하면 될까요? 소프트웨어 쪽은 괜찮습니까? 반도체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 향, 그다음에 미국의 팹리스트 기업 향에 대한 매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에서 만약에 HBM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사줄 곳이 과연 어디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뭔가 노이즈가 생기고 잡음이 생겨서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지금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이 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밸류까지 다 미리 가져와서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인데 미국 증시에서 지금 어제 살짝 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반응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실망감들이 바로 매물로 출회가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 충격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들이 결국에는 공급이 어디로 향하냐면 미국 쪽이고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럼 실적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빠지면. 사실 네. 하이닉스 실적은 네. 다 잘 나올 거라고 알고 그쵸. 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제 HD현대일렉트릭 우리가 다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물론 우리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반도체 쪽의 충격 얼마나 깊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지켜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약간은 보수적인 결이네요. 저희도 잘 참고해 볼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